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고양시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원흥지구, 삼성지구와 또한 지축지구, 지금 택지 개발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삼성과 원흥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서 공사를 막 하기 때문에 미생이죠. 아주 미완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은평지구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거의 맞먹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고양시지만은 서울 근역과 굉장히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이 지축지구의 하단에 보시면 바로 3기 신도시 창녕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지구뿐만 아니라 뉴타운까지 보시게 되면 4개의 지구로 인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과 미완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많은 도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은 3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 지역이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교통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러한 구간도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미완성 시작이라는 지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이러한 지역이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통 보면 부동산은 이 미래 가치가 많은 것을 선호를 하지 미래 가치 없는 것은 생명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와 새로이 들어오는 업무시설,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자면 우선 이러한 지역에 무엇보다도 도시는 이미 형성이 돼 갖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러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일 핫한 것이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겠죠. 지식산업센터만 7천에서 8천 명이 상주 인구가 발생하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 테크노밸리 복합단지, 쿠팡 물류센터, 이케아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주를 함으로써 상주 인구가 7천에서 8천이 이미 지식센터에 상주 인구가 있고 그 이외를 다 합친다면 10만 명이 넘는 상주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한 것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정말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롯데몰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병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병원 시설까지 따지고 봤을 때에 보통 공세권, 그 다음에 습세권,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몰세권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포인트에 있고 있는 역세권과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몰세권까지 4개의 모든 권역들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이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은 이 미래 가치를 예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곳이 이러한 도시로 변한다는 초창기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사실은 이 시간 텀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과 초창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굉장히 풍부하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개발이라는 것은 이 자체의 개발이 많은 것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거죠. 하지만 교통이 또 복잡하거나 불편하면 그만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GTS A 노선이 들어올 예정에 있죠. 파주 운정에서 하성시 동탄까지 이어주는 거와 일산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는 게 지금 한
2분이면 이제 14분대로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까지는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교통이 단축이 됨으로써 출퇴근의 교통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간이 서울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진입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굉장히 19만 명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TX 노선 중에 가장 빠른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죠.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은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강남까지 이어주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용산과 고양 삼성을 이어주는 이 간선급배 철도망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망을 구축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을 보시면 고양의 삼성, 원흥, 지축지구 그것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통의 공급이 주택보다가 교통이 부족하기 하면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교통망이 주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 A 노선과 함께 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추가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고양선이 있는데요. 고양시청에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죠. 거기까지 6호선 세전역을 이어주는 경전철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예비 타당성을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이게 통과가 됐죠. 굉장히 급속하게 빠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세전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이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고양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이동 시간이 25분이 단축이 된다는 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통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언젠가는 이 29년도 되면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접근성 앞으로 추후에 계속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지 이 부지를 보시면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삼성이나 지축지구에서 이 발전을 막고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차량 기지가 이렇게 큰 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자명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지구나 지축지구는 이 도시를 완성시키는데 이 기지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는 이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교통 수요가 굉장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3호선이 대하역까지만 종점인데요. 앞으로 이 기지가 나감으로써 개발이 되면 이 3호선의 파주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굉장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개발 사업 중에 너무나 큰 개발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지축지구에서 은평 뉴타운까지는 현재 이 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가 지축지구고 여기가 은평 뉴타운 지구인데요. 이 다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어서 이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곧 이 교량이 지어지게 되면 이 은평구에 사시는 서울 주민과 고양시에 사시는 이런 주민들과 굉장히 교통망이 수월해지죠. 이 지축에서 이 넘어가는 서울은 그냥 고양시라고 경계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생활 권역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은평지구에서 이 교량이 하나 주면 은평뿐만 아니라 마포구까지도 굉장히 근거리에 왔다 갈 수 있는 이 교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다리가 주는 역할이 아주 크게 나타나죠. 지축지구와 은평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지만은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에서 한 70%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사업이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DMC 마포구죠. 마포구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교량의 역할이 부동산의 가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지구는 이미 이제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지구고 지축지구는 이제 아직 미생인 도시죠. 도시가 미완성이 되어 있는 지구인데 은평지구까지 수요가 확보가 되게 되면 이 주거에 대한 대체 지역이 사실은 경기권이라고 아주 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이제는 서울에서 많은 이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수도권도 서울과 차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대체 지역이 수도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이 부동산의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밀려나는 수요에 비해서 이 주택 가격은 함께 가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으면 공급도 그만큼 있어줘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이제는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달리 한다는 점을 제가 이제 손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고양시가 그런 지역이 서울의 대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을 보시면 3억 2,800에서 3억 8,200인데요. 방이 3개인 오피스텔입니다. 방이 3개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 대체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죠. 임대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하면 3억에서 3억 5천인데요. 실제로는 지금 임대 가격이 이 가격이지만은 입주 시점을 보시면 향후에 1년이 넘겨 남았기 때문에 그 향후에 1년 넘겨 남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일하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투자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분양을 받으셔갖고 입주를 하실 분들은 오피에 대한 대출이 주택보다 훨씬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대를 보시면 보증금은 개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아파트 개념을 보시면 사실은 2천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천 이상 1억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오피는 대출이 원활하죠. 1억 800에서 1억 3,200까지 예상을 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